사랑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고 관심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상대를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조심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은 점점 말을 줄이고 자식은 전화를 피하고 배우자는 대답이 짧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사랑과 간섭은 왜 종이 한 장 차이인지, 그리고 관계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가족관계뿐 아니라 노후의 외로움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첫째,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간섭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밥은 먹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상대가 나를 믿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묻는가,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묻는가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간섭은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니? 내 말 들었으면 안 그랬잖아.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사실 이 말들 속에는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삶까지 대신 결정하려 할 때입니다. 자식이 30이 넘었는데도 옷차림 하나, 인간관계 하나까지 모두 관여하려 하면 그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건강을 걱정한다며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면 그 걱정은 결국 피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간섭은 그 주인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둘째, 사랑은 기다려주지만 간섭은 조급합니다. 부모 마음은 늘 급합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외로울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 시험 봐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집은 이렇게 사야 한다. 내가 다 겪어봤다. 하지만 인생에는 직접 겪어야만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반대로 조용히 기다려준 말 한마디는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밥 먹자. 그 말 하나에 아들은 평생 울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내가 뭘 했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실패마저 견뎌줍니다. 하지만 간섭은 실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셋째, 사랑은 질문하지만
간섭은 단정합니다. 괜찮니? 이 질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넌 원래 그런 애야. 이 말에는 간섭과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와 부부가 상대를 너무 오래 봤다는 이유로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50대에도 변하고 60대에도 변하고 70대에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모습만 기억한 채 상대를 규정합니다. 넌 원래 고집세. 넌 원래 게을러. 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런 말은 상대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사랑은 상대를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니? 내 마음은 어떠니?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이 질문에는 존중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 사이에도 대화보다 판단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에 사람은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말은 많은데 대화는 사라지는 것이죠. 넷째,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간섭은 죄책감을 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마음도 좀 알아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계속 비처럼 느껴지는 순간 자식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랑은 원래 받는 사람의 숨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미안하게 만들고 계속 죄책감을 주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말해주는 마음입니다. 내 기대와 달라도 내 방식과 달라도 상대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계속 통제받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만나면 지적받을까봐 연락을 피한다고 합니다. 살 좀 빼라. 돈은 얼마나 모았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전화 한 통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편안한 부모는 자녀가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평가받는 느낌이 아니라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나를 고치려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곁으로 갑니다. 여섯째, 사랑은 침묵할 줄 압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면 계속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사랑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압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굳이 정답을 말하지 않고 상대가 선택할 때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양보다 말의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똑같은 말도 상대를 살릴 수도 있고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흔하게 하시는
간섭의 말 실수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인생 방향을 통제하는 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 길 아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그 나이에 아직도 꿈 타령이냐?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공무원이 제일 편하다. 쓸데없는 도전하지 마라. 그 선택 나중에 후회한다. 내 말 들었으면 편하게 살았잖아. 부모는 실패를 막아주고 싶지만 자식은 내 삶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둘째, 결혼 연애 관련 간섭. 언제 결혼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집안은 보고 만나야 한다. 눈이 너무 높다. 너 그러다 혼자 늙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 여자는 나이 지나면 힘들다.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은 걱정보다 압박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셋째, 외모 몸매 관련 멘트. 살 좀 빼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너무 말랐다. 관리 좀 하고 살아라. 그 옷은 너랑 안 어울린다. 머리는 왜 그렇게 했니?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다. 너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부모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존감이 깎이기도 합니다. 넷째, 돈과 생활 습관 관련 간섭. 돈은 얼마나 모았니? 그걸 왜 샀어? 아껴야 산다. 커피 사 먹는 돈이 제일 아깝다. 집부터 사야지. 월급은 제대로 받니? 노후 준비는 하고 있냐?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쉽게 돈 쓴다. 사랑이 담겨 있어도 계속 듣게 되면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교하는 말. 누구네 아들은 벌써 집 샀다더라. 내 친구는 대기업 갔다며? 동생은 알아서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옆집 딸은 부모한테 잘한다. 너만 유난이다. 다 그렇게 산다.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한다. 비교는 동기부여보다 열등감과 거리감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섯째, 건강을 핑계로 한 통제. 그거 먹지 마라. 또 늦게 자냐? 운동 좀 해라. 병원 가봤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러다 몸 망가진다. 핸드폰 좀 그만 봐라. 걱정은 이해되지만 반복되면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일곱째, 감정을 무시하는 말.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부모 마음도 좀 알아라. 내가 철이 없다. 세상이 원래 힘든 거야. 유난 떨지 마. 너만 힘든 줄 아니? 다 참고 산다.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감정을 숨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덟째, 효도를 압박하는 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부모 있을 때 잘해. 전화 좀 자주 해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 말들은 서운함에서 나오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죄책감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말들을 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정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너무 걱정해서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다 보니 간섭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같은 말도 존중이 담기면 조언이 되고 불안과 통제가 담기면 간섭이 됩니다. 결국 사랑은
상대를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숨쉬게 하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결국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채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 지적하기보다 들어주려는 태도, 통제하기보다 믿어주려는 태도, 그 태도가 결국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사랑은 가까이 붙잡는 힘이 아니라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혹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붙잡고 있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간섭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숨막혔던 이유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의 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 더 깊은 위로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사랑과 간섭의 차이를 언제 느끼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